당신이 보건 의료계에서 종사할 때 견고한 직업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환자와 네, 큰 변동이 없다면, however 같은 큰 변동이 없다면 굉장히 주제스럽죠. 뭐가 중요하다? To develop a solid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your patient.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견고한 직업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환자와 어떻게 함으로써 봐야 ing 실질적인 자기 경계를 확립함으로써 너는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다. 네, 앞에서 말했던 a solid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your patient는 그 관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주어 진주어 나왔죠. 뭐가 중요하다? 당신의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굳건한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봤더니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된다. 환자한테 집중을 하세요. 환자한테.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죠. 분사 구문. 환자들과 일할 때 자주 보이는 그들의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쉽다. 네, 여기서 선생님 주어가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썼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너가 환자랑 일을 했을 때 근데 어떤 환자냐라고 봤더니 환자를 이제 진찰했을 때가 되겠죠. 자주 보이는 환자를 진찰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분사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어요. 뭐 하기 쉽다? 그들을 그 환자를 친구로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친구를 봅시다. 친구와 함께 있었을 때 너는 뭐 하려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 가로 열어주고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는. 그럼 환자는 아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사절 체크해 주시고 목적어 역할을 하죠. 무엇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이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죠. 너가 환자한테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보통 자주 보이는 환자들을 보면 너가 그 환자를 친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친구로 생각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 아, 우리 딸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가 그들의 친구이고 친구끼리 뭐야? 나 사실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embarrassing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 또 나왔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establishing realistic self-boundaries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쵸? 다시 연결시켜주면 자기 경계는 직업적인 경계로도 생각될 수 네. 있다. 그래서 think 한번 체크해볼게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럼 수동태를 만들면 A는 생각되어집니다. A is thought of as B. 뭐라고 생각될 수 있다? 여기서 직업적인 경계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존중으로.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전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죠. 전문적이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문입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십시오. 네, 그리고 환자에게 집중하십시오. 환자에게 친절은 하되 뭐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만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죠.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어디에 밑줄 치면 될까요? Solid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근데 거기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어떻게 하자? Keep the focus on the patient. 환자에게 집중을 합시다. 라고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self boundaries can be thought of as professional boundaries. 마지막까지 가면 친절하되 계속해서 환자한테 집중을 합시다.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답이 틀릴 수가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거가 되겠죠. 지윤이 한번 가볼게요. 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가면 된다. 주제를 아까 전에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 20번에 환자의 관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놓을까? 환자에 집중할 것. 그리고 self boundaries 어떻게 생각된다? professional boundaries 요 정도. 환자의 관계, 환자에게 집중할 것. 가주어, 진주어 부분 계속 나왔고 문법적으로는 아까 전에 생각되어집니다. think of A as B를 수동태로 바꾼 부분 됐을까요? 21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혀를 한번 그려보세요. 왜로 가는 혀? 이렇게 한 4개 하나 그려보면 되겠죠. 애로. 해볼게요. 지훈이가 가볼까요? 덮어라 신선하고 젖은 면봉을 을 소금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해라. 다양한 부분을 너의 혀에 그렇죠. 여기서 A, 뭐 B, C, D 이렇게 해볼게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 적어주시고 분사구문 뭐 하면서 기록하면서 어디서 너의 미각이 가장 강하게 보이는지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그래서 리코딩 분사구문입니다. 앞에 지금 명령문이죠. 주어는 어차피 you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깨끗하고 조금 젖은 면봉을 소금에다가 딱 적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어떻게 너의 혀의 다양한 부분을 찍어봐봐. A, B, C, D 찍어봐봐. 뭐 하면서 맛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그래서 내가 A에서 짠맛이 제일 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물로 가글을 하세요. 근데 thorough죠. thorough 철저히 꼼꼼히 이런 뜻이죠. 꼼꼼하게 뭐 하기 위해서 너의 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용해라 면봉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번엔 설탕으로 덮인 근데 같은 지점에 아까 A 지점에 이번에는 또 설탕을 한번 설탕으로 입혀진 면봉을 한번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보래? 명령문 gargle 해보고 use 해보고 and record 기록해보세요. 결과를 이 결과들을 그다음 또 다시 가글을 해보세요. 그리고 면봉을 해라 레몬 주스로 레몬 주스로 마지막 가글을 해보고 뭘 해보래요? 커피를 시도해보고 네, 지금 뭐 했었죠? 그러면 소금 했었죠? salt 적어주시고 그 다음 sugar 그 다음 레몬 주스 그 다음 마지막 coffee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compare your reaction 비교해보세요. 너의 반응을 너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래. 여기 A 친구 A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영호 철수 미애 정우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 너의 반응을 너의 친구들과 비교해보아라. 네, 그리고 나서 너의 맛에 대한 패턴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지 미각적 선호도 그 이상. 요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겠죠. 최근 연구는 제안했다. 연관성을 미각과 이제 스테터스가 상태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유형이라고 봅시다. 타입 정도로 맛의 유형과 맛을 느끼는 유형과 그다음 행동적 장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이 your taste pattern may reveal 드러냅니다. 맛에 대한 선호도 그 이상을 드러낸다는 게 무엇을 드러내냐 봤더니 맛에 대한 어떤 종류 있죠. 내가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한 종류와 그다음 행동적 장애가 서로 뭐가 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설명해 주겠죠? 예를 들면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가능성?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대. 왜? 나는 아까 전에 소금 맛 영어가 잘 느꼈거든요.
커피맛도 잘 느꼈거든요. 근데 철수는 잘 느끼지 못했어.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because 나왔어요. 왜? 술이 덜 그들에게 쓰게 그쵸. 느껴져. 써야지 뭔가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아빠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 물만 난다? 뭐 아무 맛 안 난다? 그런 것들 계속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뭐가 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를 나타낸 거야 얘들아? 내가 맛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가 결국에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taster, status하고 behavior, disorder 요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서 또 반대로 이번에 굉장히 미각이 어때 나는? 잘 느껴져. 온갖 곳에서 뭐 짠맛도 잘 느껴지고 그다음 쓴맛도 잘 느껴지고 그래? 그러면 슈퍼 테이스터의 경우에는 무엇을 필요할 수 있어요? 영양분이 이제 있지만 형용사겠죠. 영양분이 많지만 약간은 쓴 음식, 브로콜리 같은. 따라서 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deprive 자체가 빼앗다가 되겠죠. 스스로에게서 A 오브 B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빼앗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굉장히 맛에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브로콜리 좀 어떻게 느껴져? 좀 약간 쓰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을 수 있어. 근데 브로콜리 같은 건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슈퍼 테이스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빼앗을 수가 있다.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미각이라는 것이 맛이라는 것이 화려하진 않지만 네. 시각, 청각 아니면 다른 촉감까지도 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무엇이 이치에 맞다? 무엇이 이해가 된다 해주면 되겠죠. 너가 조금 더 미각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화학 반응, 적어도 너 입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운명일 수 있다. 그렇죠. 운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이 아까 전에 주제 뭐 있었어요? 테스트 패턴이 사실은 테스트 프레퍼런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뒤에서 뭐였다? links, 연결이 있더라. 테이스터 스테터스, 그러니까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종류가 있겠죠. 맛을 잘 느끼는 사람,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행동적 장애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 함축음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 4번. 해석하면 맛의 민감도의 차이는 차이는 개인의 식사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맛의 민감도의 정도. 내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균형 잡힌 식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나 별로 그렇게 막 슈퍼 테이스트한 사람 아니야. 술을 그냥 먹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식단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 정우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각에 예민한. 그래서 미각에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테이스터 맛을 느끼는 사람의 어떤 종류가 결국에는 어떤 행동적 behavioral disorder 장애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미각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가 마지막 줄에까지 있는 거죠. 분사 구문하고 분사 좀 잘 봅시다. 리코딩 첫 번째 줄에 있었죠. 기록하면서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코티드도 있었고요. 그 depriving 이 부분은 또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제기대명사까지 있습니다. themselves도 같이 연결시켜주고 depriving themselves of 그다음 balanced 균형 잡힌 분사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문장 봅시다. 마지막에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 가볼게요. 3번 준호 가볼까요? 그 실험들이 과학의 무지의 수용성을 증명하려 한다.
거의 틀림없이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네. 그들이 그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 없이.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약간 무슨 말이지? 실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명시하고 있냐 봤더니 무지의 과학에 대한 수용. 모른다는 것을 과학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 당연하게도 뭐 주장하기도 하지 말고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하게도 가장 최악의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은 뭐다? 즉 가정하는 것이다. 대신받아서 무엇을 가정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다고 무엇을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그것을 체크하려는 것 없이 당연히 A를 집어넣었으니까 B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야? 가장 최악의 경우다라는 거. 그 다음 실험적 철학의 등장은 동시에 일어났다. 호기심의 자유와 가치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 조금 잘 봐야 되거든. 조금 천천히 읽어봐. 좋아. 실험의 철학의 등장은 뭐와 같이 일어났어? 호기심의 해방. 호기심의 해방. 가치 있는 것으로서 뭐라기보다는 의문스러운 attribute 무슨 뜻이죠? 속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valuable attribute다. 뭐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속성이라기보다는. 그럼 이 말을 보겠어. 이 호기심의 해방이라는 건 뭐겠어? 해방이라는 단어가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뭐뭐 해방? 해방 자체가 뭐 호기심의 해방이라는 말이 뭐야? 중학생이 오빠 언니 해방 뭐야? 해방이 뭐야? 자유. 해방 뭐 국사할 때 안 들었어요? 해방 한번 봅시다. 해방.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남. 나오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우리가 보통 나쁘거나 뭐 이렇게 잘 포박해 놓잖아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걸 어떻게 해놨다는 거야 지금? 풀어놨더라는 거야. 그치? 왜? 나쁜 속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속성이야? 굉장히 가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철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가치, 호기심을 해방함으로써.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속성이다. 그 다음 오늘날의 모든 실험적 과학은 뭐라고 추정될 수 있어? 요 구조도 한번 보세요. 요 구조랑 똑같죠. people 하나 써볼게. people, assume, 추정합니다. that he comes to school. 그가 학교에 온다고. 요런 만약에 구조가 있으면 대절이 주어로 갈 수 있겠죠.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he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돼? 그는 is assumed. 추정되어집니다. 뭐 한다고? 학교에 온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험적 과학은 그렇죠. 모두에게 있어서 for all 그 실험적 과학이라는 것은 추정되어집니다. 지지되어진다고. 네. 철학적 틀과 증명된 방법론에 의해. 네. 그래서 가설을 명시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설을 보통은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해보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겠어? 사실은 그 사람이 과학이 철학적인 사람이 말하길 누군가는 제시할 수 있다. 그 실험을 호기심에서 단순히 호기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보기 위해.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했어? 실험과학이라는 것, 실험적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 틀이 있고요. 또 승인된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 테스트를 해보고 보통은 이럽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뭐야? 그냥 누군가가 실험을 한번 수행해 볼 수 있는 단순히 뭐야? 정말 사과를 떨어뜨리면 내려갈 것인가? 사과를 내가 손으로 놓으면 떨어질 것인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실제로 찰스 다윈의 아들인 천문학자 조지 다윈은 때때로 once in a while 때로 누군가가 완전히 미친 실험을 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점에 따르면 비록 그것이 무익함을 증명할 그쵸.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전혀 뭐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fruitless 하더라도 너는 잘 모를 것이다. 네가 시도해 볼 때까지 이 말은 뭐겠어? 네가 시도해 봐야지 그것이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한번 해봐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문장. 우리가 했던 그 호기심의 해방이 있었죠. 호기심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네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서 그냥 뭐 해보자는 거야.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실험을 수행해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너가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너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be assumed to to보다는 또 수동태겠죠. 모두에게 있어서 그 실험적 과학은 종종 추정되어집니다. 지지를 받는다. 철학적인 틀의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승인된 방법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실제는 뭐다? 누군가는 여기서 원이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해 어떤 누군가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철저한 어떤 철학, 어떤 철저한 방법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해봐. 그래서 once in a while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완전히 미친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지만까지 가면 되겠죠. 과학이 정리해주면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실험은 단순한 호기심에서도 그리고 호기심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속성이다. 됐을까요? 23번 해볼게요. 정답. 요거는 지금 뭐 이렇게 봅시다. A라는 게 있어요. 근데 A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요렇게 갑니다. A를 포함한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게 A, B를 포함한 C까지 요 정도 그림으로 머릿속에 생각해놓으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볼게요. 정답. 우리는 회귀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대체할 수 있다. 과학적 이론을 오직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설명한다. 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제공한다. 좋은 예시.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 있겠죠.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을 버리거나 A를 버리거나 아니면 B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때 그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많은이 되겠죠. 많은 증거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의 이론을.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은 시작했었다. 그 경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where 가로 열어주고 케이시스를 꾸며주는 거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봤더니 뉴턴의 이론의 예측이 완벽히 뭐 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라? 관찰과 네, 그럼 A를 뉴턴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뉴턴의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관찰과 안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discrepancy, 단어 모르더라도 보여서 예측했던 것이 관찰과 맞지 않다라는 거니까 무슨 뜻이죠? 이런 불일치라고 가면 되겠죠. 이런 불일치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only when 체크해주고
나중에 이 only가 강조돼서 문장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only, 오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박수 느낌. 헤이 여기 좀 보쇼 이런 느낌인데 왼 부분 있죠? 여기를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개발했을 때 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네, 요것을 발명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불일치가 조금 설명이 되어지더라 라는 건데 위치로 또 설명해 줄게요. 상대성의 일반 이론은 관찰과 일치하는. 나중에 혹시 가봅시다. 혹시 only when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these discrepancies가 주어고 동사가 were explained인데 주어 동사가 도치되니까 were부터 가면 되겠죠. were these discrepancies explained로 갈 수 있겠어요. 혹시 only가 앞으로 가면 이 주어 동사 부분이 도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뉴턴의 이론의 성공이 무시되어지지 않는다. 네, 이제 A가 뉴턴이었고 그 뒤에 아인슈타인 B로 가면 되겠죠. 무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용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가정법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20원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런 성공을 동등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다시 가봅시다. 스테이부터 가볼게요. 이제 가정법 살려가지고 여전히 뉴턴의 이론들의 상당한 성공이 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그죠? 그럼 these success는 누구의 성공인데요? 뉴턴의 네, n이라고 적어놓은 헷갈리지 않게 뉴턴의 성공들을 모아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 B가 이 말입니다. B가 있죠. 아까 A, B, C 그려놨죠. B가 A를 설명을 잘 하지 못했더라면 B가 수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이건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야? 사실은 B가 A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B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뭐 했다? 정말 설명을 했다. explain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이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로 본다? 더 넓은 중력의 이론으로 본다. 네, 아까 A를 포함하고 있죠. 뭐가? B가.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이론을 중력의 이론을 대가로 열어주고 무엇을 넘어설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설 수 있는 즉 C를 찾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조건입니다. 조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가정법은 뭐였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근데 조건입니다. 어떤 이론들이 수용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이론들이 수용을 얻는다면 그것은 거쳐야 할 것이다. 네 이번에 누구? 그러니까 C에 대한 얘기죠. C라는 것이 수용을 받으려면 이것은 일치해야 된다. 모든 아인슈타인의 그렇죠. 성공적인 이론의 성공들을 즉 B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뭐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이 말이 뭐냐? C라는 것은 당연히 B도 설명을 해야 되고 사실 B가 설명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설명하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도 만약에 어떤 이론이 수용을 받으려면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성공과 일치를 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일까지 매치시켜야 할 것이다. 일치를 해야 할 것이다.
됐을까요? 그래서 가정법하고 무조건 같이 들어가는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게이즈 체크해 주시고 it will have to match. 일치해야 됩니다. 성공과 B as well as A가 있겠죠 또. where도 같이 해주시고 새로운 영역. 관계부사로 where이 2개 나왔으니까 그 discover cases 어떤 경우를 발견했다. 그 예측이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영역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의 업적까지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정답은 뭘까요 그럼? 2번. 2번에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 수용이 될 수 있는지 뭘 넘어서 존재하고 있던 이론을 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어로 써봅시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 부분. 맨 마지막 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에 성공적인 이전의 이론의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일치해야 하고 또 이론이 매치되지 않던 그러니까 여기서 더진한 매치되지 않던 새로운 영역에서 이론이 매치하지 않았던 영역과도 또 일치를 해야 된다. 매치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음영 표시했던 부분 됐어요? 네, 그다음 가볼게요. 24번 가볼게요, 준호야. 한 날의 중간에 잠시 멈춤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미지는 ing 동명사입니다. 상상하면서 순간을 어떤 순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ing들이 두 개가 포진되는데 하나는 동명사죠. 그리고 하나는 뭐야? 분사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래서 바로 나왔잖아 주제가. 어떤 힘? 낮에 휴식을 가지는 그 파워는 종종 과소평가되어진다. 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가 주제일 것이고 지금 종종 간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휴식을 가졌을 때 특히 이제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의 뇌를 자극되어지는 꼭 디자인돼. 네, 지금 루틴을 꾸며주고 있죠. 네가 어떤 그 일상의 업무로부터 휴식을 취하는데 보통 네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너의 뇌를 자극해야 되는. 그랬을 때 너는 피로함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광고업이야. 굉장히 뭐 크리에이터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지적 피곤함이 있잖아. 우리가 뭔가 수익평가 막 짜내려고 하면 머리가 하루 종일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런 걸 피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뉴로빅 엑서사이즈 나왔죠? 이게 간단한데 굉장히 효과적인 뇌를 자극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러한 휴식에 완벽하다. 그죠? 그때는 너의 뇌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한다. 네, 그 엑서사이즈가 말하겠죠. 뭐 하면서 너의 뇌를 굉장히 기민하고 형용사입니다. 오형식이죠. 키핑, 분사 키핑. 그 뇌를 어떻게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alert, 깨어있게 만들면서 이런 활동들은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그 가로 열어주고 주격관계 대명사. 그 정신적 오아시스가 새롭게 하고 너를 준비시킬 겁니다. 오후에 어떤 과제들, 문제들의 이 전략적인 그죠? 단순히 휴식이 아니다. 나왔네요. 여기까지 연결.
표식이 아니라 너의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분사구문 너의 마음이 뭐하도록 해주면서 확실히 해주면서 that 체크해 주세요. that ensuring that your mind remains 너의 정신이 계속해서 날카롭고 집중되어지도록 확실히 해주면서 똑같은 말 또 나왔죠? 아까 키핑 부분하고 똑같죠? 이 부분 연결. 그래서 잠깐의 그 유로빅 운동을 실험하는 것은 너의 인지적 상태에 일할 수 있다. 원더스가 뭐죠?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냥 유로빅 엑서사이즈를 네가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너의 인지적 상태에 굉장히 놀라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언제 동안? 점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유로빅 엑서사이즈 느낌이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나왔죠. 시작하세요. 너가 잘 도미넌트 원래 지배적인 비지배적인 손을 써봐래. 어디에? 일상적인 그쵸 업무에 네가 이제 글쓰기라든지 그쵸 먹는 거 할 때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한번 그냥 왼손으로. 그래서 이 간단한 스위치는 너의 뇌를 이 스위치가 뭘 말하지? 간단한 변동이 되겠죠. 내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잠깐의 이 간단한 변동만으로도 너의 뇌를 도전시킬 수 있고 분사 공부하면서 길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길이냐 전형적으로 그렇죠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뭐 하면서 분사 공부 2번 써놓으세요. 사고에서 더 큰 유동성을 촉진시키면서 그래서 분사 구문이 포진이 많이 돼 있거든요. 체크해 볼게요. 먼저 뭐 하면 첫 번째 줄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너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한번 취해 보면서 그러면서 분사 구문 또 어디 있었죠? keeping 그죠? keeping 그리고 ensuring activating and promoting. 정리하면 뭘까요? 바쁜 날의 중간에 잠깐은 뭐래? 휴식. 근데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하면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자? 유로빅 엑서사이즈 합시다. 그래서 유로빅 엑서사이즈에 뭐있어? 2점에 대해서 나오겠죠. 2점 좋은 점들.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인지적인 능력 올려준다. 인지 이야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거 은근히 또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봅시다. 1번에 Your brain can recharged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야? doing nothing 요거 빼주시고 2번에 illusion 자체가 뭐야? 우리의 착각? 착각? 유럽의 엑서사이즈 효과에 대한 착각 아니지 오히려 있잖아.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 유럽의 엑서사이즈가 좋아요. 인핸스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야? 신체적 능력 아닙니다. 인지적 능력이죠. 내가 잠깐 중간에 휴식한다고 해서 막 지금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냐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미들 오브 비지데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시간이다? 너의 포커스가 너의 집중이 최대치일 때다. 이런 내용 아니죠. 오히려 네가 지금 좀 피곤한 상태인데 그런 피곤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미드데이 뉴로빅스 해놓고 refresh your brain. 그 다음 어떻게 계속 민첩할 수 있다. 예민할 수 있다.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29번 가볼게요. 지윤이 한번 가볼까요? 세포가 분열할 때 이것의 두 개의 딸세포들의 유전자는 꽤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서로 아니면 부모세포와 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셀 하나 C 적어주고 이게 분열을 해가지고 D로 적어주세요. 이제 딸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이 서로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대신 뭐겠어요? To that of parent cell 하면 이 대신 뭔데요? 네, 게놈이 되겠죠. 게놈.
부모 세포에 그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오류는 나타낸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를 더 그럴듯하게 이것은 어떠한 상당한 차이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세포의 전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죠. 지금 뭐가 지금 생각을 해봐. 이 모세포가 있었죠. 근데 이제 분열을 해서 그 daughters D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지 않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 모세포가 괜찮으면 이 daughters도 똑같이 괜찮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얘네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음표를 하나 적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오류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야? 크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엄마가 괜찮았기 때문에 딸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오류가 뭐였어요?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주요 단백질을 위한 암소 배열을 붕괴시키면서 네, the coding sequence 그 순서죠. 배열이 되겠죠. 중요 단백질의 배열을 어떻게 함으로써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에러가 있죠. 에러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이게 괜찮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경우에는 X 해주고 괜찮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준 게 키 프로틴 주요 단백질의 배열을 방해함으로써 그래서 2번은 지금 by ing 그죠? 1번은 뭐였어요? 셀이 되겠죠. 셀은 소유격 그리고 2번은 by ing 동명사 그 다음 변화죠. 어떤 변화? 이러한 첫 번째 유형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변화는 영속적일 수도 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체된 세포가 번식할 더 높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복제할. 그래서 여기서 혹시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서 또 이제 복제를 하는데 스스로를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에러가 걸린 상태로 어떻게 계속 복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의 실수로 인한 변화들은 중립적인 변화인 네. 이건 영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입에서의 실수 때문에 변화가 영속적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세포가 스스로를 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적어놓으면 neutral change라고 해가지고 영속적일 수도 있고 영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모죠, 세모.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 다음 하지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변화는 이끈다. 어느 곳으로도 이끌지 않는다. 네, 우선 3번 먼저 정리해보고 갈게요. 그 whether 그래서 변화된 세포나 아니면 그것의 cousin 그것이 성공할 수 있냐 지금 아까 세모라고 그랬잖아.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그럼 뭐의 문제인지 결국에는 확률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 이 지금 봅시다. 먼저 하나 세포를 그려놓고 첫 번째 어떻게 된다? first type에서의 실수가 있다고 그랬죠. X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는 거의 영속된다 그랬죠.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Because altered cell has increased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근데 changes due to mistake of second type 이것은 이제 뭐겠어요? n이라고 적어주면 이게 영속적일 수도 있고 영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뭐다 이게? 이게다 확률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다. 그 다음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변화는 어디로 이끌지 못한다. 근데 이거 수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세포인데 어떤 세포?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세포는 죽는다.
어떠한 자손을 남기지 않으면서 그다음 끝없는 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순환의 반복을 통해서 유기체들은 진화한다. 네, 주어가 여기죠. 유기체들은 뭐 할 수 있다?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들의 유전적 특성은 변화한다. 변화한다. 때때로 여기 주어 동사 있죠. Their genetic specification change 해놓고 동사 다 주어 동사 있고요. Sometimes 뭐 하면서 유기체에게 새로운 길을 주면서 어떤 길?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하면서 뭐 할 수 있도록 경쟁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5번은 뭐가 문제예요?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를 넣으세요. and를 넣어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돼? and 빠진 상태에서 주어 빠졌기 때문에 뭐 하면서? 주면서가 되겠죠. 됐어요? 한번 다시 해석해보고 정리해봅시다. 내용 조금 어려웠으니까 준호가 한번 다시 해봅시다.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두 달의 유전자는 네. 종종에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그 부모의 세포의 과거 같은 경우에서 그란을 나타낸다. 더 좋은 변화를 더 가능성 있게 이것은 야기할 것이다. 야기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죠. 야기하지 않는다. 상당한 차이를 하는 차이를 그것의 전망이죠. 그 세포 전망에서 하지만 그의 경우에서 그러니까 좋을 때 이 어떤 실수가 더 나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실수 오류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서 배열을 방해하면서 주요 단백질 열쇠 네, 주요 단백질입니다. 주요 단백질 열쇠 아니고요. 네. 그 변한 첫 번째 타입의 실수로 인한 변화는 용속시켜질 영속된다는 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x가 됐으면 이게 x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뀐 세포는 증가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네. 그것 스스로 번식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 타입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변화는 여기서 또 실수가 있으면 x-1 해주면 이곳은 영속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회 문제인데 그 바뀐 세포나 그것의 파손이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 네. 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변화는 끝내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정말 우리랑 뭐 눈이 3개고 뭐 코가 5개 이런 사람은 결국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왜냐면 세포인데 어떤 세포? 죽도록 하는 그것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포는 결국에는 죽는다. 뭐 하지 않고 자손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러한 순환의 반복은 그 상호작용과 뮤추얼 아니죠? 뮤테이션 뭐죠? 이거 아니에요, 오빠? 예? 뮤테이션 뭐예요? 변이와 자연 선택 유기체. 내 말을 왜 안 듣고 있어? 끊고 유기체가 진화한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끊임없는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계속 돌연변이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너무 심한 애들은 결국에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도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고 강한 애들만 남는다는 거잖아. 결국 이런 반복을 통해서 유기체가 계속 진화를 하더라. 그다음 유전적 특별함은 스페시피케이션 무슨 뜻이죠? 정확성. 스페시피케이션 무슨 뜻이에요? 영세
명세가 뭔데요? 그럼 한국어로. 기준. 뭐겠어요? 자세한. 그 세밀한 설명을 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스페시파이가 있고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명하는 그럼 유전적인 어떤 자세한 명시되어서 보여주는 것, 유전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 편화한다. 때때로는 네. 주면서 유기체에게 IODO죠. 어떤 방법을 줘요? 그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애들은 안 좋은 애들, 코어색이 이런 건 없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에게 새로운 방법을 줄 수 있다. 어떤 방법?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정리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오류가 되죠. 오류가 데미지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데미지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영속될 수도 있고 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뭐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이고 실제로 심각한 해를 입히는 변화는 데미지를 유발하는 것은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큰 주제는 뭘 통해서? 이런 변이와 자연 선택의 순환에서의 이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유기체가 뭐한다? 진화한다. 이게 가장 키워드긴 합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봤더니 약간 이 과정이었던 거야. 중간에 뭔가 우리가 다 똑같지 않고 점점 사람이 사족 보행을 하다가 어떻게 이족 보행을 하고요. 어떻게 예전에는 발톱이었다는데 어떻게 손톱이 됐죠라고 보니까 이러한 분명히 변이라든지 이런 실수의 과정이 좋은 거는 이대로 가고 영속되고 영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확률의 문제인데 너무 나쁜 건 아마 도태돼서 영속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기체가 발달했을 것이다. 됐을까요?